레센스 마스터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문가 9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쭉 이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문가에 필요했었던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을 폭넓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영상이나 혹은 컨텐츠를 만들 때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간다는 거 우리는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끝에서 이제 우리가 기획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기획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이제 미리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번 수업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 부분을 더 이제 다루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이제 이제 기획에 대한 부분에서 이 과목에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기획 및 디자인이라는 과목인데, 여기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바로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게 바로 제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이란 건 결국에는 보면은 컨텐츠 제작할 때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사업할 때도 그러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보통 보는 기획서 혹은 제안서들을 작성을 하죠. 그런데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획서 작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서를 처음에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과제를 내실 때 레포트 같은 거 우리가 작성하죠.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논문을 작성하든지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절대 빠지지 않은 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였었나요? 잘 떠올려 보시면은 표지라는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표지 부분, 기획서를 읽는 분이 기획서하고 처음 접하는 페이지로서 컬러와 디자인 감각을 적극 도입한다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서양의 속담이 있더라고요. 책은 표지로서만 판단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살다 봐보면은 책에 대한 표지나 혹은 우리가 이제 뭐 포장이나, 그죠? 그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외형적인 디자인이라는 게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영상이나 뭐 전자책이나 이런 부분도 컨텐츠이긴 하지만은 이제 웹사이트나 혹은 어떤 프로젝트, IT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 기획서를 또 그쪽에서 작성하거든요. 근데 그 기획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기획서를 이제 준비를 해서 제안을 넣었는데 그게 두세 번 정도 이제 사업에서 탈락이 되면은 회사의 어떤 이제 존재와, 그죠? 폐업과 뭐 이런 게 이제 좌우가 될 정도로 어떤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다? 표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표지, 이제 기획서 작성할 때 표지에 대해서도 그냥 이제 적당히 막 템플릿 갖다 써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 방향과 관련이 되어 있는 형태의 디자인과 모양과 색채들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서 이제 봐보면 이제 플로우 차트라는 게 나옵니다. 기획된 내용을 각 모듈과 모듈별, 그리고 개념과 개념의 상관관계, 그다음에 내용 구성의 로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플로우 차트가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라는 부분이 최근에서 이제 IT하고 관련이 돼 있다 보니 제가 이제 많이 비유를 하거나 사례를 가져오는데, 이 플로우 차트 혹은 다이어그램이라는 부분은 아키텍처하고 좀 관련이 됐어요. 그것 바로 설계도와 관련이 됐는데, 이 플로우 차트라는 거는 우리가 뭐 웹사이트를 만들 때 뭐 앱을 개발하든 모든 부분에서 다 관여가 돼 있고요. 이미 우리가 한 1980년대, 90년대부터 지금 나왔었던 정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제 설계도나 이런 것들 중에서 보면은 내용들을 보면은 플로우 차트가 들어가 있죠.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떤 형태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상황이 됐었을 때 어떤 형태로 이것을 구현해내겠다,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해놓은 하나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 플로우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떠올려 보시면은 그걸 문방구 혹은 우리가 이제 문구 이제 판매점이라 하죠, 그렇죠? 어렸을 때 잘 떠올려 보시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게 판매되는 자 있죠, 자, 그죠? 제도형 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물결 그림이 있고, 그다음 이제 마름모 도형이 있고 하는 그런 이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가 다른 게 아니고 플로우 차트를 그리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뭐 제도 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은 그런 자들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했었는데 그게 과연 나중에 어떻게 쓰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경험을 해왔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건에 대한 개선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개선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방법을 제시한다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기획서를 작성을 하거나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혹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의 어떤 그 이제 교육적인 부분 혹은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집단인데 그 집단이 조금 더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그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문제나 어떤 그 개선할 수 있는 그 고도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방향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기획서 안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육하 원칙으로 넣든지 아니면 뭐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 이제 논리적으로 잘 쓴다든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다양한 글 쓰는 기법을 활용을 해서 그 가운데는 뭘 넣는다? 기획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써놓는다는 거죠. 교육적 목적이냐, 발전 이제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기획서의 그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라인업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출판물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내용 요소, 조형적 요소를 배치하고 구성하는 작업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 기획서를 작성할 때 이제 들어가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여기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이제 그 기획서란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거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사업할 때도 들어봐 보면 이게 3억짜리, 5천만 원짜리 뭐 해가지고 각각 그 사업의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벌어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금에 대해서 그 이제 그 기획서 스타일이 있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부자 혹은 더 큰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정도에 되는 그 프로젝트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우리가 이제 그 생각으로만 나는 1조 원을 벌 거야 이게 아니고 진짜로 1조 원 정도의 사업을 이제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는 1조 원의 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획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그 기획서를 작성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취업을 하거나 혹은 이제 큰 사업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거나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그 세상에 그냥 그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한 우리가 1년 사업 정도로 보면 한 10억 단위라든지 한 5억 단위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를 받기 위해서 거의 한 일주일 막 밤새면서 이제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랬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 이제 많이 그 작성을 하고 실제로 그런 사업을 이제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기획서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생각하거나 미루어 짐작하는 것 얘기했고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것은 사실을 전제로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아이디어 발상이란 거죠. 그다음에 체계적인 사고 방법에 의해서 훈련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아이디어의 발상이다 얘기를 합니다. 아이디어란 것은 결국에는 기획을 할 때 왜 아이디어 얘기가 나오나 그럴 수가 있는데 결국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획이란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고도화시켜서 발전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통 이 두 가지 아니면 또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보통 한 이 몇 가지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발전을 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형태는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필요하면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아이디어 발상법에서 나오는데 이 사고가 이제 확산적 사고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때 점차적으로 이제 그 발전을 시키고 좀 더 범주를 넓히고 이런 게 이제 확산적 사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사고를 하기 위해서의 어떤 그 회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여기에 그 종류라고는 그 지금 열 안에 정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첫 번째 나온 거는 굉장히 유명한 거죠. 이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기법인데 이것은 그 5에서 7명 정도의 집단을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정한 이게 규칙을 정해 지켜가면서 어떤 그 생각을 거침없이 이제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여기 대신 이제 그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데 방향이 있어야 되니까 테마를 이제 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이름이 그 브레인스토밍이라 하잖아요. 그 이제 브레인은 뇌, 머리 부분을 말하는데 이게 스토밍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태풍 혹은 큰 바람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발산을 해놓고 이러는 그 회의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원칙들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 보면은 아이디어의 질보다는 뭐다? 양을 중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해결 방법을 도출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타인의 의견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건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위축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움직이질 않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그 보면은 약간 엉뚱해 보이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그 주장해 볼 수 있는 발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형태의 어떤 그 이제 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도 환영한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도출된 아이디어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덧붙여 발전 및 개선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을 보면서도 제가 재밌다 했었던 거는 그 예전에 영화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그 컨텐츠에 대한 걸 다루는 거니까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 우리 그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가 나왔던 영화 중에 그 월드워 Z라고 해서 좀비가 나온 영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 세계가 좀비에 대해서 공격을 다 받아가지고 정말 난리가 나는데 그 몇 군데의 국가만 그 타격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중 한 곳이 이스라엘이었었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 좀비들에게서 타격을 받기 전에 큰 벽을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도시 전체에다가. 근데 왜 그렇게 했었냐 봤더니 그 13번째 사람이라는 그런 그 회의 방법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노노노 아니다 아니다 했었는데 그 이거는 좀비 사태가 아니다라는 형태로 갔대요. 그러다가 13번째 사람이 이거는 좀비에 의한 어떤 괴상한 그 문제가 터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외벽을 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이제 그 의견을 제안을 했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벽을 쌓아놨더니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었다 얘기를 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잠깐 나와요. 마치 그것처럼 어떻게 되면은 그 만약에 그런 회의를 했었을 때 그 타인에게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은 과연 그 끝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의견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죠? 제대로 못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처럼 이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생각을 그 차단시키지 않고 계속 이제 발전시키고 그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그건 충분히 여기에서 그 사용할 만하다라는 것을 아이디어를 이제 챙기는 거죠. 추려가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고든법이라는 건 이제 보면은 집단 발상을 전개하는 기법으로 키워드만 제시를 해서 아이디어를 이제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을 적용을 하긴 하지만은 여기서는 뭐예요? 테마를 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더 오픈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그죠? 근데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마인드맵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키워드를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듯 나타내는 기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인드맵 기법은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 회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어떤 생각을 하시거나 하실 때 사실은 마인드맵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A4지나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그 메모를 해보실 때 어떤 사안을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화살표를 해서 어떤 사안을 또 쓰시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점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거나 어떤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그려나가는 그런 형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트리 구조죠. 그런 형태로 되는데
이 마인드맵이 딱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에 각각의 여기에 있는 그 회의 스타일이나 아이디어 발상법들에 대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그 소프트웨어들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그 현업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그 출시했던 제품이었던가 해서 오피스 관련된 프로그램들 중에 이 마인드맵을 본인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형태도 그 지금 이제 그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시네틱스 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을 조합하여 2개 이상의 것을 결합하거나 합성하는 발상법 그랬습니다. 이런 거를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왜 서로 결합을 할까 이럴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형태는 사실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매출이 그 이제 쭉 성장을 하다가 정체돼 있거나 아니면은 폭발시키기 위해서 특정 상황에서 폭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통 이렇게 결합을 시켰었을 때 그 큰 성과를 걸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그 2개의 요소가 서로 시너지를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최근에 이제 봐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죠. 보면은 그 특히 이제 애플 쪽이나 그 이제 그 삼성의 이제 그 갤럭시나 이런 그 스마트폰들도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 보면은 그 이제 그 MP3 혹은 스트리밍 그 서비스에 받는 음악 그 이제 플레이어하고 그 다음에 전화기하고 그리고 그 웹브라우저, 이거 웹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를 이제 검색을 하거나 이런 것이죠, 그죠? 이 셋은 서로 사실은 연관관계가 전혀 없죠. 하나는 전화기고 하나는 인터넷을 쓰는 브라우저고 한쪽은 그냥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관련이 없는 애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것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뭐예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은 인터넷 통신이 되는 전화기이거든요, 그죠? 결국 이걸 보면은. 그래서 그 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그 어떤 그 하드웨어 스펙을 활용을 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무료로 국제 전화를 할 수 있죠. 전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 혹은 이제 보는 그 친구라고 그러는데 친구 추가나,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연결이 되면은 국제 전화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도 주고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음악 프로그램 있죠. 음악 프로그램,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도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은 무한대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죠. 보통 이제 그 스트리밍 그 원래 그 당시 아이폰에서 얘기했었던 그 구조는 스트리밍도 아니고 그냥 MP3 플레이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팟인가 그랬을 텐데 이 온라인 기능이 아니고 그 우리가 다운받는 방식으로 그 기기에다가 음악을 집어넣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셋을 하나로 모아놓으니까 그 정말 강력한 그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 장비가 하나 탄생해 버린 거죠. 그리고 전화를 쓸 수 있고, 그래서 비즈니스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손 안에 들고 다니는 하나의 그 강력한 컴퓨터가 하나 만들어지게 된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아이폰을 처음 소개하는 그 키노트, 애플에서는 어떤 제품 소개할 때 이제 그 이제 키노트란 걸 진행을 하는데 일종의 프레젠테이션이죠. 그거 하는데 그 영역 그때 그런 것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그 디자인이나 혹은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시나리오를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시네틱스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시네틱스법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거나 그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거라고 했던 거지, 없어 보이는 거지 진짜 아예 관련 없는 것도 그냥 서로 갖다 붙이진 않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서로 관련 아예 없어 보이는 것도 이게 그 소비자가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결합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뭘 목표로 하냐면 매출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약간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예전에 그 허니버터 그 칩이었던가 해서 과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자하고 뭘 연결했었냐면은 그 감자 박스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상황은 그 당시에 그 허니버터 칩이 잘 판매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너무 희소했어요.
그 한 가게에서 그 살 수 있는 그 어떤 그 과자를 살 수 있는 그 수량이 한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판매가 잘 안 됐던 제품을 묶어서 파는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 허니버터칩에다가 그 스카치 테이프에다가 그걸로 이제 그 감쪽 박스하고 이렇게 그 칭칭 감아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기묘한 그런 결합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결국엔 판매가 됐어요. 당시에. 이게 그래서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아이디어를 이제 꺼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수렴작 사고입니다. 이건 KJ법이라는데 가설 발견의 방법. 아이디어를 모두 카드에다 적고 그것을 그룹 분류를 해서 도식화하고 문장화하는 방법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카드에다 써놓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이런 어떤 그 특정한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분류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징들을 기준으로 해서 카드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그 문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것을 행동을 해서 나간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것은 대부분 어떻게 된다? 문장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화 시키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단어들을 집어넣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의 그 아이디어 발상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그 스케치, 아이디어 스케치에 대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스케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스케치죠. 아이디어를 간략하고 신속하게 그리는 과정. 전체 구성이나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해 프리핸드로 그리는 스케치다 그랬습니다. 썸네일이란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우리가 그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이제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보는 작은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영상은 무엇일 거다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썸네일 이미지라 그러는데 사실 그 썸네일이랑 우리가 이제 그 손가락의 손톱 같은 것들 이런 이건 것을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됐냐면은 작은 사이즈에 바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썸네일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간단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빠르게 그릴 수 있는 과정의 형태가 바로 뭐다? 썸네일 스케치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만들어낸 것이고, 이와 유사한 형태로 가는 게 이제 보면 러프 스케치라는 거죠. 본 작업에 앞서 생각난 대로 거칠게 표현한 그림이 이제 러프 스케치인 거예요. 그리고 스크래치 스케치, 이건 이제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 행하는 스케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보면 이런 그 어떤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어떤 그 이미지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색상을 넣는 컬러링이나 어떤 세부적인 묘사는 빼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 아이디어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한번 이걸 만들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나 구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가 요구되지 않는 가장 불완전한 스케치가 바로 스크래치 스케치입니다. 근데 이 스크래치가 어떤 거에 대한 단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나 호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문을 열고 닫다가 그 실수로 어떻게든 이게 그 이제 어떤 흔적 같은 거, 흔적이라기보다는 흉터 같은 걸 남길 수 있죠. 그죠? 문 열고 닫거나 아니면 유리창을 닦거나 했었을 때 이게 이제 그 금이 간 것까지는 아니고 약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단 말이에요. 표면에다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스크래치 난다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안경 닦을 때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안경 렌즈를 물에서 적셔가지고 씻은 다음에 부드러운 천으로 이제 닦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일반 거친 그 휴지나 아니면 다른 걸로 이제 닦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그 안경 렌즈에 스크래치가 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말하는 스크래치가 요것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스크래치 스케치 같은 경우는 빨리 그것을 구현을 해서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흔적을 남기는 형태의 그 스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스케치를 이제 왜 하게 되냐면은 다음에 있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스토리보드예요. 이 스토리보드는 그 작품 줄거리, 화면 구성 등 전반적인 흐름을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스토리보드는요, 우리가 보통 그 영상 쪽에 계신 분들은 스토리보드 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근데 생각 이상으로요. 이 스토리보드라는 이 단어와 이 개념과 이 스타일이라는 게 그 컨텐츠를 사용하는 곳에선 전반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 우리가 제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한 사례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 고객에 의해서 이제 웹사이트를 개발하거나 혹은 이제 외부에서 주문이 들어오거나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고객분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시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나는 이제 그 이런 우리 회사에 있는 사이트를 만들려고 할 때 회사 소개 그다음에 그 대표 인사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회사 찾아오는 그 방법 길 이런 것들을 그 이제 그 사이트에 넣으시고 싶은 분들은 이것을 다 기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목차를 다 정하고 우리는 보통 그걸 내비게이션 바라고 그러는데 혹은 정보 구조 그 인포메이션 스트럭처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것을 다 그 잡아 놓으시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한 칸 그 하나 노드 하나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스토리보드 그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요. 보통은 그 스토리보드를 제작할 때 그 이제 웹사이트 개발할 때 봐보면은 그 이 전문 프로그램들이 또 따로 있기도 한데 그 이제 우리가 빨리빨리 물량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만들려고 그러면은 보통은 파워포인트 많이 쓰거든요 또.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그 웹페이지에 있는 화면을 넣어 놓는데 디테일하게 어떤 그림이라고 이렇게까지 넣지는 않고요. 그 영역을 이렇게 도형을 통해서 배치를 해요. 메뉴는 어디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비게이션 어디다 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이나 오른쪽에다가 따로 공간을 넣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죠. 메뉴의 그 사이즈는 뭐 가로 몇 픽셀, 세로 몇 픽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치를 넣어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그림만 봐도 대략적으로 사이트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발을 요청했던 고객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시간을 아끼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유 저는 그 회사는 사이트 만들려는데 그냥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냥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략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면 그때부터 이제 회의를 막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미 뭐 자료나 뭐 이미지나 이런 것까지 하고 스토리보드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작업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웹 개발, 웹 프로젝트 관련된 걸 진행할 때도 스토리보드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영상을 제작할 때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거기서 했던 것들을 작업했던 것들의 그 어떤 작업 방식을 웹이나 혹은 IT 프로젝트에서 그대로 가져다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제작 예산이나 촬영 계획에 이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스토리보드를 제작하는 게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이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집 등이 용이한 마무리 작업에 도움이 되고 완성해야 될 영상에 가깝게 세밀하게 연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스케치나 메모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이 이제 보인다라는 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스토리보드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스토리보드를 얘기를 하면서 그 우리가 이제 저 IT 쪽에 하시는 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우리 이제 수업을 들으시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어떤 그 메시지가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웹 개발할 때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HTML 컴퓨터 언어를 뭐 할 줄 알아요? 그러면은 HTML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언어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로직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언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게요. 보통 이제 화면을 만드는 프론트엔드 부분하고 그 뒤에 있는 그 로직 부분을 이제 그 개발한 분들이 이제 보여는 그 백엔드 개발자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두 분의 차이가 이제 그 화면단에서 쓰는 언어들하고 그 백엔드 쪽에 사용하는 언어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스토리보드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이제 양쪽의 개발의 방향을 또 잡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IT 프로젝트를 할 때도 IT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획자분이 또 따로 이제 기획자분이 따로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작업을 하면서 양쪽이 이제 조율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은 IT 쪽의 기획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전직 이제 그 개발자 출신들도 있고요. 다양한 쪽에서 오긴 하는데 아예 그 코드를 모르는 분들이 이제 그 일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양쪽을 조율을 해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또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나리오라는 거는 현실 상상 속에서 제안되거나 계획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계획적인 줄거리 그리고 스토리보드 작성 시 토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구성이 보면은 내러티브, 스토리의 구성 그리고 모티브, 어떤 행동에 대한 동기 및 원인 내지는 어떤 글에 대한 출발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보면은 프롤로그라든지 나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보면은 그 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IT와 관련된 이제 웹 개발 쪽도 그 이제 스토리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라는 게 또 이제 이것도 그 마찬가지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IT만이 아니고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일반 제품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나리오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마치 전쟁에서도 보면은 그 워게임 같은 것들 있죠. 전쟁이 탁 터지기 전에 이것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런 워게임을 하게 된다라는 시나리오 우리가 정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 어떤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는 그 가상으로 우리가 이제 흐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떤 상황이 되지 않고서야 어떤 그 제품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 상황 흐름이 어떤 포인트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 때도 봐보면은 그냥 이제 어떤 소설이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요. 나이는 한 어느 정도, 성별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직업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놓고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그 시나리오를 제작하는 그 기법들도 그 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제작하려는 콘텐츠의 사용자 요구의 수용, 그 다음에 제작 목표의 반영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디자인 시안을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래요. 그 직장인들 분들하고 그 다음에 학생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자택에서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일반 그 주부분들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 이해하실 수 있는 이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바로 뭐예요? 그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 아실 거예요, 그렇죠? 파워포인트 자체가 바로 무엇을 위한 그 프로그램이에요? 바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이제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요. 그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것이다. 그럼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인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프레젠테이션은 조금 더 넓은 범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작하려는 컨텐츠의 사용자 요구의 수용,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그 어떤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그 의뢰를 냈던 그런 클라이언트들에게 우리는 그 앞에서 보셨던 그 스토리보드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산출물을 통해서 이제 우리 고객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받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가서 이것을 이제 PT라고 부르죠. 경쟁 PT라고 불러가지고 어떤 다른 기업체들 있죠. 그 경쟁 기업체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 순서대로 들어가서 우리는 지금 고객사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필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어떤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타 업체들하고 이제 경쟁하는 경우는 이제 경쟁 PT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은 클라이언트들이 조금 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뭐 목소리는 어떻게 되고 뭐 모양 이제 도형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프레젠테이션이란 이 그 개념 자체가 그 사실은 낯선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좀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어떤 그 사업 과제를 냈었을 때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런 그 사업 과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이런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어필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의 예산을 써가지고 그 최대한대로 적절한 선에 그 비용을 들여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발표의 형태로 그죠? 이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레젠테이션은 사실은 이 개념은 사용되는 범주도 굉장히 넓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뭐 대학원에서도 쓰고 사업할 때도 쓰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의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나친 멀티미디어 요소를 피한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쓸 때 이제 발표하시는 분이 이제 진행 버튼이죠, 그죠? 그 프레젠테이션 리모컨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누를 때 막 소리가 막 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그러는데 본인이 얘기하려는 진행을 하는데 스스로 막 답답할 정도로 스스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시는 분이 스스로 이제 당황스러울 정도로 답답한 순간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런 분들 얘기를 할 때 봐도 이래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요소마다 애니메이션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막 새가 날아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하도 애니메이션을 넣어놓으니까 이게 특히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키보드에 이제 그걸 누르거나 그런 리모컨을 누르면은 하나 애니메이션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진행하는 걸 옆에서 이제 보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재밌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효과가 보고 있는 사람이 피곤해지죠. 그래서 정말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욕심도 좀 많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애초로 그분이 사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파워포인트 PT 안에다가 분명히 이제 발표한 테마하고 관련된 이제 애니메이션들이나 효과들을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영상도 집어넣고 그죠? 그런데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다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서의 가독성을 고려한다 그랬습니다. 너무 글씨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다라든지 아니면은 저도 그런 부분 좀 조심을 하려고 그러는데 글씨가 너무 작다라든지 안 보이죠, 그죠? 자, 그렇게 된 것들을 이제 피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가독성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서로 되어 있는 경우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요, 한 11포인트 정도 이제 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는 이제 한 16포인트에서 한 26포인트 그리고 이제 어떤 주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즈는 다 달라지긴 하지만은 어떤 슬라이드 보면은 글자 한 5글자 막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미지가 되게 정말로 이제 멋있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고 상황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발표 내용과 연관된 그래픽, 이미지, 사운드, 영상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가 당연히 발표를 하는데 관련 있는 이미지 쓰지 왜 뭐 딴 거 쓰나요? 하실 수가 있는데요. 충분히 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끔가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나도 분명히 그 상황을 알고 있어. 하지만은 사람들에게 뜻밖의 신선함과 충격과 그죠? 그런 것을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의 생각에도 아니다, 그죠? 본인의 생각에도 아니다 싶은데 그것을 굳이 이제 이것을 좀 다르게 신선한 이미지를 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넣었는데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인상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시도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닌데,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원했었던 최종 결과를 얻어내느냐 하는 건 좀 다른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콘텐츠를 영상이나 혹은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사실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웹사이트 개발이라든지 뭐 프로젝트, IT 프로젝트, 앱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요 흐름을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가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니까 영상 쪽이나 뭐 사진 쪽이나 그 글과 같은 텍스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수세기를 거쳐서 완성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이제 그 예술 쪽 그 역사가 좀 많이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그 르네상스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도 좀 한번 봐보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나왔었던 원근법이라든지 어떤 그 이제 그 설계도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그 당시에 어느 정도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좋은 건 지금까지 내려오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새로 개발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반복론들은 앞으로도 이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새로운 뭔가 다른 상황이 돼 가지고 뭐 바꿔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사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덕션. 그 영상물의 실질적인 제작 전 과정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획하고 여기선 기획도 들어가죠. 기획, 디자인, 레이아웃, 원화, 동화, 컬러, 효과, 촬영, 음향, 편집 등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이제 프로덕션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 프로덕션, 영화를 찍기 전 계획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단계, 제작비를 마련하고 그 주요 배역에 대한 캐스팅을 하고 감독을 정하는 등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이때 확정이 된다 그랬어요. 프리 프로덕션 때. 그리고 이제 그 프린서블 포토그래피, 이건 이제 본 촬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 이것은 후반 작업 과정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상 편집, 색 보정, 그리고 음악과 음향의 추가, 시각적 특수 효과, 그 상영용 필름 프린트 제작 등을 모두 포함하는 과정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그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은 그런 얘기를 아마 보실 수 있어요. 뉴스 기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떤 영화가 이제 그 촬영이 몇 월 달에 진행이 된다. 최근에 AI하고 그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그 작가 그 작가 조합이나 그죠? 그런 쪽에서 혹은 배우 조합이나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데모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진행하지 않은 그 일이 실제 최근에 미국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스케줄이 좀 뒤로 밀려가지고 이제 그 영화 촬영 혹은 영화 이제 그 후작업을 이제 그 포스트 프로덕션을 그 진행을 하는 게 좀 더뎌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가끔씩 그 기사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뭐예요? 이러한 이제 컨텐츠 제작 과정에는 각 그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 그 기사에서 그냥 바로바로 그 용어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카데미상이나 이런 그 영화상들을 봐보면은 그저 그 여우주연상 뭐 그 나무주연상 뭐 조연상 해가지고 상을 주는데 그 안에 보면은 어떤 상이 있냐면은 특수효과에 대한 그죠 컴퓨터 그래픽이나 혹은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같은 경우는 그래픽 잘 안 사용한다고 이제 이름이 그 어떤 그 작업을 하실 때 그 특징이 많이 좀 알려졌는데 이번에 이제 그 보면은 그 핵탄두 개발하는 그 과정에 대한 것도 영어로 만들으셨죠, 그죠? 그랬는데 그 이제 보면은 그 영화 그 보면은 핵탄두가 터지는 그 효과가 나올 때 그게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그게 기사에 나갔었으니까 그러는데 그 풍선을 터뜨리면서 나오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대요. 그 효과를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실제적인 그 핵탄두 터질 때하고 같은 효과를 냈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작업을 한 경우도 이제 보면 이제 뭐 편집을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음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한다라든지 반드시 뭐 컴퓨터 그래픽을 해서 특수 효과를 주는 것만 포스트 프로덕션이 아니고 촬영이 끝난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작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전부 다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이 들어간 것들을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요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보면은 이제 영상이나 혹은 콘텐츠 뭐 전자책이나 그죠? 전자책이나 이런 출판 쪽도 사실은 이러한 유사한 유형으로 작업을 진행해요. 그래서 본 원고를
그 이제 집필자가 그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편집인 혹은 매니저가 계속 이 피드백을 줘요. 이거는 좀 더 내용을 좀 더 쓰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시다가 얘기를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본 원고가 이제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오탈자 이제 수검을 이제 검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른 팀에다 넘기는데 그 팀이 바로 뭐예요?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들어간 거고 비슷한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원고 쓸 땐 정말로 그 텍스트만 있거든요. 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그 보면은 그런 과정들을 많이 봤는데 쓸 때는 텍스트하고 본인이 그 캡처를 뜨거나 그림을 그렸던 부분들을 최종적으로는 후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문 디자이너한테 맡겨요. 그림 그리는 거나 그 다음에 그 텍스트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알고 보고 있는 책의 형태 혹은 잡지의 형태로 어떻게 돼 있어요? 편집 디자인을 하기 시작을 해요. 보통 그 맥 같은 경우는 쿼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디자이너 프로그램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영상 쪽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나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컷이라든지 방송용에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스타일은 좀 차이가 있긴 해도 전반적인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을 이제 보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해요. 둘 이상의 대상, 주로 사용자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보면은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얘기했습니다. 수행 결과의 오류를 줄이고 그다음에 기능 수행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편리성과 가독성 향상에 작업 시간을 단축을 하고 디자인 요소들의 상태, 수행 가능한 동작, 이미 수행된 동작의 결과 등을 분명하게 표시함으로써 사용성 개선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가시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이런 거냐? 그러면은 정확하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이 용어가 구현된 게 어떤 게 있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이 있죠, 그죠? 예, 거기에 안에서도 바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갤럭시를 쓰시든 아이폰을 쓰시든 봐보면은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서 그 앱이 실행이 되는 방식으로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작은 그림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두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이미지에다가 딱 대신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확장을 시키죠, 그죠? 그리고 큰 것을 도로 줄일 때 이렇게 오므리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됐냐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최근에 그 서비스를 진행했었던 그 오픈 AI의 그 챗 GPT 같은 경우 어떻게 됐나요? 이 밑에 명령어를 넣는 그 프롬프트가 있고 거기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혹은 만들고 싶은 어떤 컨텐츠나 내용이 있으시면 혹은 텍스트를 만들어야 된다면은 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명령을 입력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성 인공지능이 그것을 텍스트나 이미지를 만들어주죠, 그죠? 달리 같은 경우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를 넣으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그렇죠? 최근엔 영상도 만들어주고 음성도 만들어주고 정말 다양한 걸 다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명령어로 입력하는 방식이 챗GPT가 최초냐면 그건 아니죠. 이것이 1969년, 1970년도에 등장했던 제가 우리가 앞에서 수업에서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죠, 그렇죠? 그 유닉스 운영체제가 바로 뭐로 돼 있다? 바로 커맨드 입력 방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수십 년 전에 썼었던 방식을 지금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ATM기 현금 뽑는 은행에 있는 장비를 보시면 혹은 이제 우리가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은 키오스크라는 기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터치를 하셔가지고 뭐 현금을 뽑으시든 아니면 이체를 하시든 아니면 물건을 구입하시든, 그죠? 주문을 넣든
이런 걸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뭐냐면은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인터페이스들, 스마트폰이든 키오스크든 이런 형태들은 보면 대부분 다 어떤 그림을 클릭을 하거나 글씨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혹은 터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래픽을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뒤에서 종류들을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셨던 거 이게 GUI라고 불러가지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윈도우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윈도우, 매킨토시 OS, 그죠?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불러서 명령어로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도스, 유닉스, 리눅스 이런 명령 프롬프트가 바로 그 CLI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건 이미 많이 보셨던 건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예요? NUI. 그래서 그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라 불러가지고 사람의 음성, 그다음에 뭐 온도, 그리고 터치 등을 통해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UI 그랬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나 그다음에 지문인식이죠. 지문인식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폰 오픈하고 그러시죠, 그죠?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주민등록 관련된 것도 지문으로 많이 하죠, 그죠? 스마트폰에서 지문 등록하면은 인터넷 뱅킹 쓸 수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WUI, 웹 유저 인터페이스, 이거는 인터넷과 웹 브라우저를 통해 웹 페이지를 열람하고 조작하는 인터페이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메뉴가 있고 오른쪽 왼쪽에 보면은 어떤 특정 내비게이션 바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웹 UI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웹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CUI는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불러서 전통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키보드에 의해서 입력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의 명령어 체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CUI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QUI라고 부르고 위에는 GUI는 GUI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얘기는 CLI하고 저 밑에 있는 저 CUI하고 사실은 서로 간에 연결이 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CLI 안에는 이 CUI도 사실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보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획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덕션의 어떤 과정들하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뒤에 있는 이제 컨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을 더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단단해진 완전해진 어떤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